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4월 4일 장 시작 전 4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이상을, 일주일 이상을 코로나 때문에 방송을 좀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목소리가 아직 제대로 돌아오질 못해가지고 계속 코감기처럼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가래가 끓고 예, 어, 잘 낫지 않더라고요. 예, 왜 오미크론이 증상이 가볍다 이러는지 제가 백신 접종을 2차밖에 안 맞은 상태에서 오미크론에 걸려서 그런 건지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포트폴리오 전략, 국내 증시에서 4월 혹은 5월 달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4월 1일이었죠.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 3월 고용 보고서는 왜 중요하냐면은 5월 3, 4일일 겁니다. 5월 3, 4일. 5월 3, 4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FOMC 5월 FOMC 전에 나오는 마지막 고용 보고서가 바로 4월 1일에 4월 1일에 발표된 3월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즉 4월 고용 보고서가 5월 FOMC 열리기 전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3월 고용 보고서가 중요했는데 3월 고용 보고서가 매우 훌륭하게 나왔죠. 매우 훌륭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좋다. 뭐 실업률도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수도 증가하는 거라든지 여러모로 다 좋았습니다. 노동 참여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임금 인상이었죠. 임금 인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물가 인상률보다 임금 인상률이 떨어져요. 즉 실질 소득은 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경기 둔하다, 경기 둔하다 이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고용 지표가 나오다 보니 2년물, 그러니까 단기물 금리가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물론 장기물 금리도 올랐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10년물과 2년물, 즉 장단기 금리, 10년물과 2년물, 그다음에 뭐 2년물과 뭐 20년물, 뭐 5년물과 30년물 해가지고 한 6, 7가지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나왔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FOMC가 끝난 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것 때문에 1월 달에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2, 3월 달 조정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나온 조정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였을 겁니다. 즉 예고가 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거의 없었다 라고 볼 수 있었겠죠. 실제로 뭐 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인용을 해보면은 3개월물과 18개월물을 비교하는 게 더 낫다. 혹은 이제 3개월물과 그다음에 10년물을 갖다 비교하는 게 낫다. 연준에서도 그러고 있죠. 연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연준 내부에서도 주요 인사분들 중에서도 장기금리 채권 그러니까 그 QT 양적 완화잖아요. 양적 완화 축소 이거를 좀 더 과감하게 해서 장기 금리를 갖다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를 갖다가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팩트이기 때문에. 왜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짧으면은 한 13개월에서 15개월 평균적으로 18개월 안팎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죠. 거의 맞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얘기를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툭 찍어가지고 마이너스로 한번 툭 찍었다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 기간 여기 밑에서 움직입니다. 적어도 뭐 1, 2개월에서 2, 3개월 정도는 마이너스 구간에서 머물죠. 머물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팩트는 이겁니다. 혹여라도 경기 침체가 오든 경기 둔화가 오든 간에 이거는 적어도 1년 이후에나 온다라는 거. 그 기간 동안은 실제 보면은 주식시장 보면은 강세장이었었어요. 강세장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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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갖다 누릴 만큼 누려놓고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경기 침체는 경기 둔화 혹은 특히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오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연준 때문에 온다고. 연준이 항상 경기 침체를 만듭니다. 긴축을 하면서. 예.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바로 위터는 뭘까요? 많은 그러한 그 애널리스트님들은 다들 뭐 다 똑같은 소리, 많은 말씀들을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한국의 수출입 무역의 수지라든지 수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로미터다라고요. 왜냐하면 국내 수출이 대부분 국내 산업이 뭐죠? 신경제와 그다음에 구경제가 혼합이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 수출이 어디에 많이 치중이 돼 있죠? 중간재죠. 중간재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중간재와 그다음에 소재 쪽으로 특화가 돼 있죠. 해서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글로벌 경기가 그 아직까지는 뭐 좋다,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입에 대한 지표를 갖다가 매달 발표되는 수출입 지표를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럼 모든 투자자들이 뭘 보는 거죠? 지금 수출이 막 늘어나는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죠. 수입 금액도 늘어나면서 그러면은 뭘 보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걸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혹시나 꺾일까봐 보는 거잖아요. 그죠?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럼 꺾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 수출주를 보죠? 그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 다음에 수출주보다는 차라리 내수나 아니면은 정책 수혜주와 같은 그런 섹터, 그 다음에 밸류가 낮은 그러한 어떤 성장주, 이런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한 원리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하나 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코스닥, 뭐 코스닥 지수를 해왔는데 이거 월봉을 좀 월봉 주봉이 더 이쁘니까 주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2017년도에 뭐가 있었죠? 2017년도는 무슨 장이었냐면은 이때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 구간이었죠. 금리 인상 구간에서 수출주, 내수주, 성장주, 가치주 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다라고 하더라도 예, 어, 뭐 가치주만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 상황에 맞춰서 오히려 빅 랠리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논리예요. 어차피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과 지금 안 오잖아. 어차피 1년, 2년 뒤에 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까지 가자.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은.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뭡니까? 가는 거. 지금 당장 뭐 당장에 그 4월달, 5월달을 봐야 되잖아요. 4월달, 5월달. 그럼 이 4월달, 5월달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 라는 걸 갖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그 4월, 5월달 이벤트를 제가 한번 그 저기를 했거든요. 4월, 5월달 제가 쭉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글을 좀 올렸었는데 4월, 5월달을 갖다가 보면은 뭐 이건 우크라이나 이슈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암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암학회 AACR이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열린다고 그러죠. 부분적으로는 또 비대면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함께 20일 날 베이지북,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미국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4월 12일과 13일에 CPI와 PPI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FOMC가 2일, 3일이었나? 3일, 4일이었나? 뭐 이 정도에 열리죠. 이때 열리는 FOMC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갖다가 시장이 눈여겨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5월, 6월은 5월, 6월은 50 BP, 즉 0.5%씩 0.5%씩 각각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 컨센서스가 거의 확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죠. 일각이 아닙니다. 벌써 시카고 선물거래소죠. 거기선 5월뿐만 아니라 5, 6, 7월 달, 그러니까 세 차례 연속 50bp, 즉 0.5%포인트씩 세 차례 연속으로 올릴 가능성이 무려 43%예요. 가능성이 43%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뭐 저기하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꺾인다던가 두 번이 한 번으로 바뀐다던가 뭐 그럼 더 좋게 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두 번이냐 혹은 세 번이냐, 이거에 대한 어떠한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이것 때문에 또 조정이 한번 오겠지만은 결국엔 또 미국 기업들의 어떠한 그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 아직까지 뭐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어떤 이벤트에다가 또 뭐가 있죠? 리오프닝이 있죠. 드디어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즉 이런 리오프닝, 이런 이벤트들을 감안했을 때 감안하고 또 5월 초죠, 5월 9일인가요? 차기 정부가 들어서죠.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정책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테고요. 자, 이런 이벤트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있죠? 뭐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것들을 빼고서라도 리오프닝, 내수가 많죠. 내수 물론 뭐 수출 비중도 높지만은 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오프닝, 그 다음에 5월달 초로 이어지는 아스코 학회가 또 있죠. 이것도 대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밸류가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 제약 쪽이 가장 많이 낮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이 하락한 그러한 섹터죠. 그러다 보니 밸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에다가 이제 정책, 5월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면은 실제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 다음에 수출보다는 내수, 그리고 여전히 높은 밸류를 가지고 있죠.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일부 있죠. 그런 섹터들보다는 많이 저렴해져 있는 그런 성장 섹터, 이런 섹터들이 조금 더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리오프닝과 5월 초로 갈수록, 그러니까 4월이 점진적으로 계속 가면서 오히려 이런 정책주에 좀 더 매달릴 시장이 더 관심을 가질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 두 가지에. 그리고 요건 이제 덤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까요? 그러진 못할 거라고 봐요. 바이오 제약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착시가 실적이 좋아졌네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매수 이렇게들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또 그렇지만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은 대외적인 그런 환경, 긴축적인 환경, 거기다가 고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결국엔 기업들의 어떠한 이익률 훼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항상 잠재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봅니다. 물론 어떤 섹터냐, 어떤 섹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 틀리겠죠.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틀릴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시장이 뭐 조정, 뭐 잘해야 박스권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잘해야 박스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나쁘지 않을 거. 특히 5월달 안으로 5월 말 안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 좀 확실히 완화된다. 뭐 휴전이 들어간다. 뭐 이러면은 그것만큼 또 좋은 것도 없겠죠. 그런 것들도 하고 모멘텀 플레이가 또 가능하죠. 펀더멘털 개선이다라고 해가지고 개선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뭐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어디가 주도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또 어디가 또 주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보통 기본적으로 그러죠. 12월부터 2월 초까지는 정책주들이 강세입니다. 그죠? 꿈을 먹는. 그러면서 2월부터 4월까지는 뭐가 강세죠? 코스닥을 보면은 보통 개별주들이 강세를 많이 기록하죠. 그리고 4월부터 6월달까지는 다시 뭐죠? 정책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항상 이렇게 보면은 강세 보여요. 그리고 이제 6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실적이 점프하는 섹터들이 갑이에요. 실적이 점프하는 섹터가 갑입니다. 중소형 주들 중에서도 이런 건 다 이제 죽는 거예요. 한 6월달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4월, 5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